위치만 좋으면 잘 된다, 깨끗하게만 운영하면 잘 된다, 가격만 저렴하면 잘 된다, 친절하기만 하면 잘 된다, 리뷰만 좋으면 잘 된다, 뭐 이런 식의 이것만 하면 잘 된다 라는 이야기가 숙박업 사장님들한테서 가끔 나오곤 합니다. 제가 창업할 때 많은 선배들이 다양한 조언들을 많이 해줬어요. 저도 이제 잘하고 싶으니까 책 같은 것도 많이 읽었죠. 책 같은 거 많이 읽으면은 뭐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나 많이 났어요. 판매만 잘하면 된다, 시장을 잘 파악하면 된다, 블루오션만 잘 찾으면 된다, 마케팅만 잘하면 된다, 브랜딩만 잘하면 된다 등등 뭐만 잘하면 된다를 모아놓고 보니까 이렇게나 많더라고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만 적었는데도 이렇게 많았어요. 사업에 성공한 다양한 분들의 책을 읽으니까 성공 요소가 엄청나게 또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는 거죠. 다 중요하다고 하고 실제로 봐도 다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막상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를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쭉 놔두고 본 다음에 다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심지어 이건 너무 중요해서 이 요소를 빼면 도저히 사업을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뭘까? 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잠깐 동영상을 멈춰놓고 찾아보십시오. 이 단어를 빼면 사업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요소 5가지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가지가 필수 요소라고 해서 봤어요. 그 4가지는 바로 상품 또는 서비스, 그리고 욕망, 판매, 고객. 이 4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사업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 내용을 정리하면 욕망이 있는 고객에게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돈을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해야지만이 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고객이 무조건 이 상품을 사느냐? 그렇지가 않죠. 어떤 욕망이 있어야지 사더라. 그러니까 제 앞에 샤넬백을 가져다 놔도 저는 그 샤넬백에서 아무런 욕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걸 사지가 않죠. 하지만 그 샤넬백에 욕망이 있는 사람 앞에 가져다 놓으면 고객은 상품을 삽니다. 그리고 나는 돈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사업의 아주 근본적인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소를 놔두고 여기서부터 이제 지도를 그려 나가기 시작했는데, 욕망의 요소는 상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욕망이란 단어는 잠시만 빼놓고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이 경로로 물건 또는 서비스가 흘러가면 나는 돈을 받는다, 도식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그냥 판매가 되느냐? 내가 사과를 재배를 했어요. 그럼 이게 그냥 고객한테 가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과가 이동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이 나에게 이동을 합니다. 그쵸? 그거를 우리는 유통이다. 그리고 이 사과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사과의 존재를 알리는 것, 그게 마케팅이다. 즉, 상품이 고객에게 판매가 될 때는 이 판매라는 것 안에는 유통과 마케팅이 있어줘야지 판매라는 게 이루어진다. 자, 야놀자 여기어때에 대한 말이 많은데, 이 야놀자 여기어때는 이 모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뭘 해주는 곳인가? 저는 유통이라고 봤어요. 마치 이마트와 홈플러스처럼 말이죠. 유통이란 상품이 생산자에서 수요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로 교환과 분배가 되는데, 이런 활동들이 유통이다 라고 사전적 정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신 팔아주는 것, 그리고 결제가 되게 해주는 것, 고객에게 도달되게 만들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유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모텔 사장님들께서는, 혹은 야놀자 여기어때를 쓰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통? 무슨 유통이야, 광고해주는 곳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 말이 틀렸다 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야놀자 여기어때가 약간 그 방향을 뒤틀어서 그렇지, 원래 태생은 유통이 맞다고 봤습니다. 아고다 부킹닷컴이 유통을 해주는 곳인가요? 광고를 해주는 곳인가요? 태생 자체가 유통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통업체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유통업체 이마트 홈플러스, 유통업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상품을 값싸게 고객에게 주면은 고객은 여기 가면은 좋은 상품과 값싼 상품이 있어 라고 인식이 될 테고, 계속 그 마트가 잘 될 겁니다. 부킹닷컴, 아고다도 똑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많은 상품들을 입점시켜서 여기서 좋은 가격에 좋은 숙소를 우리 고객들이 예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플랫폼이 잘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놀자는, 여기어때는 전혀 다른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죠. 사실 알고리즘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민망합니다. 여기는 우리에게 광고비를 많이 주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밀어준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플랫폼이 돈을 잘 번다.
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통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았기 때문에 유통이 아니라 이거는 광고 상품이다 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유통적인 기능을 많이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OTA들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놀자 요기요테는 마치 이런 거예요. 돈을 내면은 더 좋은 진열 자리에 당신의 상품을 진열해 주겠습니다. 마치 토마토를 이렇게 이마트에서 진열해서 파는데 이 A 섹션에 당신의 토마토가 진열되길 원한다면 월 500을 내세요. 만약에 E 섹션에 진열되길 원한다면 월 300을 내세요. 이게 부담스러우시다고요? 여기 이 Z 자리 이곳에 당신의 상품을 진열하면은 단돈 30만 원이면 진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당한 거 아니죠?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마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당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야놀자가 요기요테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다소 부당해 보이는 행위를 해도 견제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용인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마트를 둘러본다라는 행위를 하죠. 그래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섹션에 있어도 어쨌든 둘러보다가 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 둘러보는 행위를 고객들이 오랫동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뭐 30분, 1시간 훌쩍 지나가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우리가 어떤 숙소를 내가 당장 예약해야 되는데 30분, 1시간을 둘러보질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은 많이 보고 뒤에 있는 애들은 다소 많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뭐 이런 점들을 야놀자 요기요테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모텔 호텔 중에 광고비를 많이 내시면 앞쪽에 보여주고 광고비를 적게 내시면은 저기 뒤쪽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정책을 피는 거죠. 플랫폼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 라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왔을까요? OTA를 제외한 다른 유통처는 없을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나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을 해왔어요. 내 가게에서 손님이 오면은 여기서 결제를 하고 키를 주는 방식으로 교환을 해왔다는 거죠. 그럼 가장 큰 유통처가 우리 가게였어요. 즉 간판이 중요했고 외관이 중요했습니다.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기 위함인 거죠. 마치 내가 과일을 판다 라고 하면은 산지에서 바로 파는 느낌,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대형 유통 채널인 OTA에서 상품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팔아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우리 대형마트 같은 OTA에서 판매하는 거다. 즉 OTA는 대형마트와 비슷하다 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고 내가 직접 온라인 매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은 현재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조금 보편적이진 않죠. 예를 들어서 여행사가 우리 상품을 유통해준다. 여전히 유효하고 그런 전략을 취하는 곳도 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인 방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내 오프라인 매장의 위치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여전히 이 오프라인 매장은 유통처로서의 큰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펜션이다, 풀빌라다,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다, 반드시 알고 찾아와야 되는 곳에 있다, 혹은 나의 모텔 호텔의 위치가 조금 큰 대로변에서 떨어진 뒤로 들어가는 골목에 있다, 잘 시야에 띄지 않는다, 이런 곳에 있다면은 나의 오프라인 매장이 유통처로서의 역할은 거의 못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제외하고 OTA 수수료가 너무 비싸죠. 그리고 광고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 광고료 부담을 하는 게 좀 나에게는 타산이 안 맞는다 라고 하면 얘를 제외하고 남는 건 나의 온라인 매장밖에 없는 거예요. 즉 나의 온라인 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만 남게 됩니다. 나의 홈페이지를 유통처로 쓰려면 홈페이지에 혹은 내 네이버 플레이스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저희 서정적인 호텔의 방문자 수인데 7,000명, 12,000명, 9,000명, 9,000명, 13,000명, 19,000명, 18,000명, 10,000명, 17,000명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백화점 중에 지금 제일 핫한 백화점이 더현대 서울이잖아요. 이 더현대 서울에 우리가 입점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 손님이 우리 가게에 몇 명이 들어올까요? 그 들어오는 손님이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현대 서울에 입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몇 명이 되냐? 평균적으로 한 가게당 하루에 1,000명의 고객이 들어온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1,000명이 다 사는 건 아니죠, 당연히. 1,000명 중에 일부가 사겠죠. 이렇게 하루에 1,000명이 들어오는 매장을 내가 가지려면
더현대 서울 정도는 입점을 해야지 1000명이 들어오는데 이 1000명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됩니다. 높은 수수료라는. 자, 그런데 홈페이지에 우리가 1000명이 들어오게 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저도 이제 1000명까지는 아니지만 300명에서 500명 사이 정도 저희 호텔 홈페이지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온라인에서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런 높은 수수료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말이죠. 자, 우리가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마케팅을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정의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우리가 지금 그 많은 정의들과 많은 이론들을 배우는 거는 조금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정말 실용적인 두 가지의 개념만 딱 배우시면은 앞으로 이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마케팅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80% 맞습니다. 자, 두 가지의 개념이 뭐냐? 하나는 보여주는 거, 또 다른 하나는 구매를 유도하는 거. 자, 예쁜 스타벅스 컵이에요.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 컵을 1000명이 봤다라고 하면 1000명에게 노출이 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여주는 횟수가 노출수, 앞으로 이제 노출수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노출수라는 거는 보여진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1000명한테 보여줬는데 1000명 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000명에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애를 썼을 거 아니야. 자, 전단지를 내가 1000명한테 뿌렸어. 자, 열심히 뿌렸으니까 1000명한테 뿌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왕 뿌렸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매가 전환이 되도록 하면 좋은 거겠죠. 그럼 1000명한테 전단지를 뿌렸을 때 이 중에 몇 명이 와서 구매를 하느냐, 이게 바로 전환율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매를 하도록 하려면 구매를 유도해야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앞으로 전환이라고 부를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개념, 노출과 전환, 이 두 가지의 개념만 아시면 앞으로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지도를 계속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 지도에서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려면 유통과 마케팅의 과정이 필요한데, 유통은 아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나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하는 거, 나의 온라인 매장에서 유통하는 거,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OTA에서 유통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나의 온라인 매장에서 유통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포커스에 맞춰서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케팅에서는 노출과 전환,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려보면은 이 모양인 거예요 지금. 자, 많은 사람에게 이 스타벅스 컵을 보여주려면 내가 지하철역에 나가서 사람들 지나다닐 때마다 스타벅스 컵입니다, 예쁩니다,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하려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려면 우리는 매체라는 걸 활용해서 노출을 해줘야지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지하철역 앞에 서 있어 봤자, 정말 열심히 해봤자 그 전단지를 받아가는 사람의 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1000명한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한 걸걸요. 근데 그 1000명을 절대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2000명, 3000명 혹은 2만명, 3만명한테 노출이 되려면 우리는 매체라는 이 미디어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활용되었던 매체가 바로 5대 매체라고 하는 TV, 신문, 잡지, 라디오, 5개 광고. 이 5대 광고의 특징은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서 이 광고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아예 할 수 없는, 엄두가 나지 않는 노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해왔었죠, 이거를? 대기업, 삼성, 풀무원, 동원, 뭐 이런 큰 대기업들이 이런 5대 매체를 활용해서 노출을 해왔었죠, 본인들의 상품을. 그게 아니면은 몇백억의 투자를 받은 이런 스타트업이, 야노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죠. 투자를 받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런 5대 매체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이런 5대 매체의 광고를 하는 건 아주 적은 금액으로는 수백만 원, 보통 수천만 원의 광고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할 수가 없었고 할 엄두가 잘 안 났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새로운 매체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입니다. 매체의 특징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잡지를 보고, 라디오를 듣고, 5개 광고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게 매체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해진 플랫폼이 뉴미디어로서 새로 나온 게 바로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사용자 4천만 명, 네이버 대한민국 사용자 4천만 명. 너무 어린 세대와 너무 고령인 세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와 네이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1500만 명,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됐어요. 이런 뉴미디어의 특징은 아주 소액으로도 광고를 할 수 있다, 혹은 잘 하기만 한다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5대 매체 중에 버스 정류장에 붙어있는 광고, 또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광고, 뭐 이런 것들을 5개 광고라고 하는데, 이런 5개 광고를 제외한 TV, 신문, 잡지, 라디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컨텐츠로 사람을 모았다 라는 특징이에요. TV에 있는 컨텐츠가 뭐죠? 예능이 있을 거고, 뭐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컨텐츠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컨텐츠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TV 앞에 모이게 된 거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컨텐츠를 보여주다가 중간 사이에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 신문, 기사가 쫙 있습니다. 컨텐츠가 쫙 있다가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 다음 페이지를 넘겼더니 광고가 대문짝만하게 있는 방식. 잡지, 컨텐츠를 보여주다가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 라디오도 마찬가지죠. DJ가 막 이런저런 얘기,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가 광고 듣고 오시죠 하면서 광고를 들려주는 방식. 즉 컨텐츠로 사람을 모아놓고 중간중간에 광고를 보여준다. 근데 이 방식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유튜브도 어떻게 하죠? 클릭을 하면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면 영상을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광고가 나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도 릴스를 막 열심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중간에 광고가 나옵니다. 컨텐츠를 보여주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방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전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가 유사한 형태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예전에 5개 광고를 제외한 5대 매체에서 했던 광고 방식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했던 광고 방식이 동일한데, 예전에는 비싸서 대기업만 할 수 있었던 이 광고 방식을 이제는 우리가 아주 저렴한 비용 혹은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나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똑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네이버에게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나의 계정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게 돈을 주는 플랫폼 광고가 있고요. 유튜브에 나의 계정을 만들어서 내가 하는 광고의 방법이 있고요. 유튜브에 있는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서 하는 광고 방법이 있어요. 인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를 한번 같이 하나 봐볼게요. 네이버에서 하는 플랫폼 광고, 대표적으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이런 배너 광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엔터, 스포츠, 자동차, 웹툰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이런 카테고리 밑에 마치 기사처럼 쓰여 있지만 광고들이 중간중간에 기사와 비슷한 형태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쇼핑 이런 것들도 다 네이버에게 돈을 주고 하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검색 사이트잖아요. 우리가 모텔 매매를 지금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모텔 매매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파워링크가 바로 네이버에게 돈을 주고 하는 광고, 즉 플랫폼에게 돈을 주는 광고가 됩니다. 또 이것 말고도 다양한 플랫폼 광고가 있지만, 일단은 돈을 네이버에게 주고 하는 광고의 방식이 있다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플랫폼 광고 말고 나의 계정을 활용한 광고는 뭐냐? 블로그에 내가 글을 써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즉 노출이 되면 이게 또 광고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네이버에 우리 호텔 멋져요, 우리 호텔 조식도 줘요 하면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로 보이는 지게차 대여 한번 보면은, 자, 지게차 대여라고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딱 클릭을 했을 때 지게차 모양이 보여지고, 우리 지게차 좋아요, 새 거예요, 바로바로 대여해드려요, 이렇게 뭐 이렇게 쭉쭉쭉 내용을 알려준 다음에 밑에 뭐가 있죠? 여기로 연락주세요 라고 전화번호가 박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홍보가 되고 또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설계가 된 거죠. 근데 우리 숙박업에서는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지게차기 때문에 통하는 겁니다. 지게차 대여라는 이 단어로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지게차를 대여해주고 싶은 사업자 이외에는 사실 딱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지게차 대여에 대해서 네이버에 블로그에 글을 쓸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부산 호텔,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런데 부산 호텔로 우리가 우리 블로그에 글을 적으면 이게 홍보 효과가 생길까? 노출이 생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산 호텔이라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부산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부산 호텔 후기라고 글을 적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여행 후기로서 글을 적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여행 인플루언서 혹은 여행 파워블로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글을 썼을 때 이 사람들을 이기고 이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즉 퀄리티 높은 발행량을 가진 키워드는 내가 블로그에 직접 적는 일이 헛수고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산 호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블로그 글을 적고 있기 때문에, 지게차 대여는 아무도 안 적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글만 잘 적으면 이렇게 상위에 보일 수 있는, 이걸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데, 상위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산 호텔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광주 호텔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호텔 마찬가지예요. 내가 글을 적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즉, 네이버에서 플랫폼 광고가 있고 나의 계정 광고가 있고 타인의 계정을 활용한 광고가 있는데, 나의 계정 광고는 숙박업에서 불가능하다. 즉, 앞으로 내가 블로그에서 우리 호텔을 홍보하기 위한 글을 적는 거는 쓸모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걸 홈페이지처럼 사용을 하겠다, 그건 물론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처럼 사용을 하는 거는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지, 상위 노출이 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계정을 활용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블로그 체험단이에요. 인플루언서들, 소위 말하는 파워블로거들을 무료 숙박권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오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루 숙박을 하고 그 대가로 글을 써주는 방식, 이게 바로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이잖아요. 요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을 하면 이렇게 광주 호텔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께서 나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 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자, 앞선 강의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이게 잘 작동되는 걸 안다면 내가 이걸 고칠 텐데, 이게 작동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얘를 고쳐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효과가 없네 라고 끝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자, 지금 4개의 숙소를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블루 예로 마린 호텔, 하나는 일산에 있는 어땡땡 호텔, 하나는 목포에 있는 호텔, 하나는 제 호텔인 광주 서양적인 호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블로그 체험단을 하겠다라고 하면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해주는 업체한테 보통 맡깁니다. 한 명의 블로그를 모집하는데 뭐 적게는 5,000원에서부터 3만원 뭐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한 명의 블로거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블로그 체험단 업체한테 하면, 블로그 체험단이 뭐 대단한 걸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본인들의 사이트에다가 이 숙소들이 이렇게 있으니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마치 상품 올려놓듯이 말이죠. 그러면 블로거들이 이걸 보고 나 이 숙소에 가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신청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 신청을 몇 명이 했느냐, 5명을 뽑는데 288명이 신청을 했고, 여긴 4명을 뽑는데 19명이 신청을 했고, 여긴 5명을 뽑는데 25명 신청했고, 여긴 10명을 뽑는데 191명이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88명과 191명 중에 파워 블로거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꽤 높을 거예요. 자, 그러면 19명이 신청하고 25명이 신청한 이곳에는 파워 블로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좀 냉정하게 말하면 파워블로거가 있을 가능성은 0%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신혼 때 굉장히 돈이 없었는데 와이프가 그 돈을 좀 절약하고 아끼고 싶어서 뭘 했냐면 블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개설해서 열심히 글도 쓰고 활동을 하면 하루 방문자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들어오는 블로거가 됩니다. 뭐 초보 블로거들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관문이죠. 자, 그런데 그 정도만 돼도 내가 공짜로 숙박을 하거나 공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블로그 체험단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뭐 하루에 1명 들어오고 하루에 2명 들어오고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최소 자격 조건도 안 되는데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만 돼도 최소 자격 요건 정도는 돼요. 그런데 내가 신청을 하려고 봤어요. 광주 서양적인 호텔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신청자가 288명이면 이거 신청하고 싶을 맛이 날까요? 안 하고 싶죠. 어차피 신청해봤자 떨어지는데.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뽑힐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그거를 몇 번 신청을 하다 보면 느껴요. 경쟁률이 치열한 데는 내가 어차피 신청해도 안 되는구나. 그럼 경쟁률이 저조한 곳을 신청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경쟁률이 없는 곳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 19명, 신청 25명 이런 곳으로 신청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신청한 사람은 이 호텔에 대한 글을 썼을 때 홍보 효과가 있을 사람인가요? 없을 사람인가요? 없을 사람이라는 거죠. 하루에 50명에서 100명 들어오는 블로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글을 써줘 봐야 효과가 사실상 없다. 상위 노출이 사실상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냐? 블로그 체험단 해봤더니 효과가 없었어요 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블루엘로 마린 호텔은 월미도에 있는 건데 제가 컨설팅을 했던 곳이고, 광주 서양청의 호텔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뭐냐, 블로거 체험단들 중에 파워 블로거들이 오고 싶게 우리 숙소를 만들어서 노출한다, 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한다, 이게 많은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신청자들이 생겼고, 이 신청자들 중에서 파워 블로거들, 즉 이렇게 하루 방문자가 300명 되는 분들이 아니라 몇천 명 되는 분들이 오게 만들면 상위 노출이 되더라. 그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만들 것이냐, 요게 노하우인데 강의 때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네이버는 검색어 기반이에요. 무슨 말이냐, 네이버는 검색을 하는 사이트고 유튜브는 추천을 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네이버 어플을 켜면 이렇게 검색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뭔가 검색하려고 들어왔는데 순간적으로 까먹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각날 때까지. 그런데 유튜브는 뭔가 검색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뭐 재밌는 게 없나 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유튜브가 재밌는 거를 쫙 이렇게 썸네일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나는 선택을 하는 거죠. 네이버는 검색어 기반이기 때문에 검색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즉 우리 블로거분들이 우리 숙소를 왔다가 가서 이 숙소 좋았어요, 어땠어요 하면서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 글을 쓸 때 어떤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제목 키워드, 본문 키워드라는 걸로 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정해주면 그 단어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블로거분들이 글을 쓰고, 그렇게 해야지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안 정해주고 그냥 대행사한테 맡겼다라고 하면은 대행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대표적인 키워드, 광주 호텔, 광주 숙소, 광주 숙박, 이런 키워드로 쓰게 만들어요. 그 키워드를 쓰게 만들면 상위 노출될 확률이 떨어집니다. 전략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키워드를 써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뭔지를 찾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 시간 다 돈인데 대행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부산일 때 다르고 광주일 때 다르고 제주일 때 다릅니다. 어떤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그걸 찾아내는 방법 등등을 이제 강의 때 심도 있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네이버에서 플랫폼 광고가 있고 나의 계정 광고가 있고 타인의 계정 광고가 있는데, 플랫폼 광고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쓸 일이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본 강의에서 얘기를 드릴 거고, 그럼 나의 블로그 광고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다. 그거는 그냥 안 하면 된다. 그럼 타인의 계정 광고, 이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한 광고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본 강의 때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 강의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들을 모집하는 글도 직접 써보고, 그리고 모집을 하는 거 신청을 하고 하는 그 과정까지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광고, 나의 계정 광고, 타인 계정 광고 똑같이 있습니다. 플랫폼 광고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 영상 보다가 중간에 갑자기 나오는 광고,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돈을 주고 하면 할 수 있는 광고들인 거예요. 이런 광고는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만 별로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효율이 좋지 않다는 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나의 계정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내가 우리 호텔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영상을 올린 다음에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게끔 하는 그 방법이 있지 않느냐? 맞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자, 여기는 파라스파라라는 굉장히 멋진 호텔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어서 굉장히 풍경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무려 조선호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으로는 너무 좋은 호텔인 거예요. 그런 호텔인데 구독자가 482명, 영상을 하나 올렸더니 조회수가 321회, 550회, 383회, 115회, 66회, 조회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출을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유튜브가. 그런데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여기 조회수 223만 회 있지 않느냐? 다른 조회수가 다 1000미치인데 얘만 223만 회라는 거는, 이거는 유료 광고를 돌렸다는 걸 의미해요. 즉 유튜브에서 나의 계정을 만들어서 노출용으로 쓰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타인의 계정을 활용하는 건 어떠냐? 우리가 아까 네이버에서 나의 계정으로는 이게 노출이 잘 안 되니 블로그 체험단처럼 유튜버를 우리 숙소에 오게
오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컨텐츠를 촬영해서 유튜브에서 노출이 되게 하면 어떠냐?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스파라에서도 이런 전략을 똑같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또 떠나는 남자가 오셔서 이 북한산 초대형 리조트 여기 정말 서울 맞나요? 라는 썸네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 13만 회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 협찬, 유튜버 협찬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협찬 광고 영상을 찍으면은 우리가 유튜브를 플레이를 했을 때 옆에 유료 광고 포함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이 협찬 받고 제작한 컨텐츠다 라는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시청자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치명적인 단점은 광고 컨텐츠를 찍으면 아무래도 조회수가 좀 떨어집니다. 이 또 떠나는 남자라는 이 여행 유튜버가 평상시에 올렸던 조회수가 한 50만 정도 나왔다고 치면은 광고 컨텐츠는 이보다는 더 적은 조회수가 나와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호텔에서 운영하는 호텔쯤은 돼야지 이런 분들을 섭외할 수가 있지, 우리 같은 매출이 1억이 넘지 않는 곳에서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 게 비용이 좀 부담이 돼요. 왜냐면 비용이 1000만 원을 넘어가거든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손해를 보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광고를 많이 하면 당연히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잖아요. 즉 본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는 그것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즉 우리 같은 이제 소상공인들은 할 수 없는 광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정리하자면은 플랫폼 광고, 나의 계정을 활용한 광고, 타인의 계정을 활용한 광고, 이 모두 다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쇼츠는 제외하고 말이에요. 쇼츠는 우리 릴스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스타그램도 똑같습니다. 플랫폼 광고와 나의 계정 광고가 있고 타인의 계정 광고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복합적으로 활용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유튜브처럼 여행 유튜버를 초청해서 컨텐츠 찍어주세요, 그리고 업로드 해주세요 라는 게 인스타에서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이걸 활용할 가치는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플랫폼 광고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돈을 주고 조회수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됩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한 만큼. 이게 바로 플랫폼 공식 광고죠. 자, 그러면 나의 계정을 활용한 광고는 뭐냐? 내가 계정을 키우는 거예요. 즉 내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고 영상을 올려서 팬을 만들고 이 팬들이 내 숙소를 예약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 나의 계정을 활용한 광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렵죠. 처음에 저도 인스타로 활용한 마케팅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사진 촬영해서 올리고 영상 촬영해서 올리고 해봤어요. 근데 좋아요 5개, 조회수 66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는 이게 올려서 홍보가 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릴 게 없어요. 올릴 게 사진 몇 개 올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올릴 게 없어. 똑같은 거 계속 올리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해서 인플루언서가 우리 호텔의 후기를 본인들 계정에 올리게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의 팬들이 보게끔 하는 전략, 마치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처럼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죠. 제가 해봤는데 어떤 지표가 나오냐면, 제가 꽤 유명한 여행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 인스타 계정도 운영하시는 분이 지인으로 있으셔서 그 지인이 제가 호텔을 오픈했다고 했을 때 놀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돈 하나도 안 받고 호의로 후기를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셨는데 그때 폭발적으로 홈페이지 방문자가 한 20배가 뛰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지속적인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하루 동안에 폭발적인 예약이 들어오면 좋지만 그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생각보다 효과가 없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실험들을 했어요. 다른 인플루언서들에게도 돈을 주고 초청을 하고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없더라 라는 게 제 실험에서는 입증이 됐고, 그럼 이거를 아예 활용할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본 강의에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컨셉의 타인의 계정 방식이 있습니다. 인스타에는. 그게 뭐냐? 이 숙소 모음들 계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성 스테이라는 이런 계정들이 예쁜 숙소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예쁜 숙소들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곳을 팔로우를 하고 있겠죠. 그럼 이곳에 우리 숙소가 소개가 되면 예쁜 숙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예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리는데, 우리 숙소가 예쁘면 이런 숙소를 소개하는 계정들이 우리 숙소를 돈을 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들이 예쁜 숙소를 자발적으로 홍보해 줌으로써 팔로우를 모은 방식이 그 방식이거든요.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는 사진을 포간 다음에 자기네들 계정에 올립니다.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불법이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방식이 있고, 우리 숙소를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계정당 금액이 다 다르지만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숙소를 처음 오픈했을 때 폭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노출을 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초반에만. 그리고 이제 플랫폼 공식 광고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활용할 거예요. 근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본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고, 그렇게 하면 우리 계정의 팔로우도 점점 늘어나고 우리 숙소에 대한 예약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잘 못했을 때는 팔로워가 한 2200명 정도였어요. 한참 동안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의 계정으로 활용한 이 마케팅 방법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제대로 시작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팔로워가 2만 1000명입니다.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 동안 6만 4천 명에게 도달이 됐는데, 지금은 조회수가 30일 동안 573만 회가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스타그램에서 뭘 배울 것이냐, 플랫폼 광고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타인의 계정을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방법, 나의 계정을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방법, 이 모두를 다 배울 거예요. 인스타는 그럴 가치가 있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모든 방법들을 다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노출만 되고 예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회수 1000만이 나와도 예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전환율, 구매를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또 기술적 방법과 본질적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례와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간단하게 타이틀만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저는 이걸 PSC 맵이라고 불러요. 프로덕트, 세일즈, 커스터머로 만들어진 지도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지도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전략을 좀 짜면은 탄탄한 전략이 나오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거고, 또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생각해내서 적용을 하는 걸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영상 초반에 욕망이 있는 고객에게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 그게 돈을 버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에는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다시 욕망을 이제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이 욕망이 있는 고객에게 다가갈 것이냐에 대한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매출을 만드는 공식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변수들을 통제해 가면서 마케팅을 할 건지 하나하나 뽀개면서 우리 숙소에 맞춰서 실행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광고 대행사의 교육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마케팅 대행사는 일반적인 거를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숙박업의 특수성을 고려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숙박업, 요식업, 미용업 굉장히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는 일반적인 마케팅 방법을 써야지만이 효율적이고 그 방법으로밖에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숙박업 사장님이 듣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마케팅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도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잘하고 싶으니까 다양한 마케팅 강의를 들어봤죠. 그 중에 하나는 숙박업 사장님들한테 당근마켓 광고를 하라는 거예요.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이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헬스장 좋은 방법입니다. 필라테스 좋은 방법이에요. 피부관리샵, 네일아트 좋은 방법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홍보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숙박업이 맞냐고요. 우리 숙소는 저기 제주도에 있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 저는 이제 숙박업에만 특화된 제가 해본 방식 중에서도 효율적인 방식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냐, 이런 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화면을 보여드리면 네이버에서 광주
호텔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파워 콘텐츠 나온다고 배웠죠. 파워 콘텐츠 나오고 그 다음에 호텔 실시간 예약 나오는데, 이 호텔 실시간 예약은 OTA에 있는 정보들을 네이버가 불러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OTA에 입점해 있어야지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나오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바로 블로그 후기잖아요. 블로그 후기에서 서양적인 호텔이 이렇게 1번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저희 서양적 호텔 또 나와 있고, 그 밑에도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었을 때 우리 숙소에 대한 후기가 많이 나오도록 하는, 즉 블로그 상위 노출이 되게끔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그게 잘 됐을 때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되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스 순위에서도 상위 노출이 되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도 내 잠재 고객들이 이렇게 늘어가도록 하는 것을 배울 거고, 여기서 바로 예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들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배우고 따라서 하면 나도 그렇게 높은 조회수 만들 수 있는 것이냐, 나도 그렇게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 장담은 못하는데 55%는 장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올린 인스타그램 컨텐츠 최근 40개를 통계를 내봤더니 10만 이상 조회수가 나온 확률이 40개 중에 22개, 즉 55%였고, 20만 이상 조회수가 나온 확률은 30%, 40만 이상 조회수가 나온 확률은 22.5%, 50만 이상 조회수가 나온 확률은 12.5%, 100만 이상 조회수가 나온 확률은 10%, 1000만 이상 조회수 나온 확률은 2.5%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제 방법을 보고 따라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보다 잘 하신다면 그 이상의 결과값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회수가 만도 나오지 않은 컨텐츠가 몇 개냐? 최근 40개 중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조회수 많이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보는 게 조회수 몇십만, 몇백만인 걸 봐서 그렇지, 조회수 많은, 막상 내가 컨텐츠를 만들면 굉장히 어려운 숫자가 조회수 만입니다. 보통 제가 처음 올렸을 때가 조회수 66, 조회수 막 200 이랬거든요. 굉장히 넘기 힘든 산이 조회수 1만이에요. 근데 이 조회수 1만은 사실은 제대로 배우면 너무나 쉬워요. 0%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상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55%의 확률로 장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 지금 강의를 쭉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현상을 실험하고 구조화하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티어 강의를 듣는다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본 강의에서 배우기 시작하실 거고, 제 숙소보다 더 좋은 숙소들이 사실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 숙소가 100점짜리 숙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법으로 마케팅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잘 나온 숙소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안 하고 계시면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번 기회에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잘 적용해서 초능력을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걸 배포할 수 있는 툴들이 있고, 이걸 활용하냐 하지 않느냐가 분명히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본 강의에서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시죠. 이 숙박업 초능력 마케팅 강의의 1기는 30분만 모시고 진행을 할 겁니다. 30분이 넘어가시면 제가 실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30분을 넘어가는 거는 조금 어렵겠다 싶어서 30분만 모시고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2기는 언제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2기가 진행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31번째 분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내가 이차례 마케팅을 진짜 제대로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대기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친분이 있는 사장님들에게만 아주 일부분을 공개를 했었는데, 어디서 결제하면 되냐고 그렇게 막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분명히 유용하실 거고, 강의료의 10배 이상은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마케팅을 제대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앞으로 사업하는데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런 점들까지 고려한다면 너무 유용하실 거예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